네, 한화오션의 2025년 2분기 성적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3조 2,941억 원,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3,717억 원을 기록했어요. 네, 숫자는 좋게 나왔죠. 특히 그 LNG 운반선, 이 고부가 가축 선박덕이 컸고요. 또 생산 안정화랑 원가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면서 수익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물론 환율 하락 때문에 한 500억 정도 손실이 있긴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네, 근데 다행히 예전에 그 선박 인도 지원 관련해서 지체 보상금 나갈 뻔한 거 있잖아요. 그게 한 500억 정도 이번에 다시 들어오면서 딱 상쇄가 되더라고요. 네, 외형적인 실적 개선은 분명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재무 상태는 여전히 좀 신중하게 봐야 해요. 재무 상태요? 어떤 부분이죠? 부채 비율이 지금 250% 수준이거든요. 물론 업계 평균까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250%면 네, 낮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순차입금인데 이게 거의 4조 원, 정확히는 3조 9,814억 원에 달한다는 점. 이게 상당한 부담 요인입니다. 4조 원 가까이 나요. 와. 네, 하반기에 자금 수지가 개선돼서 이게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는 있지만 그건 아직 희망사항에 가깝고 실제로 줄어들지는 좀 더 봐야죠. 그 정도 차입금 규모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규 투자나 이런 데 좀 제약이 생기나요? 친환경 기술 개발 같은 거요. 이런 데는 유동성 확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이자 비용 부담만 해도 무시 못할 수준일 겁니다. 그런 재무적인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꽤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았어요. 특히 상선 분야 정말 좋았습니다. 상소는 그렇죠. 실적 자체는 잘 나왔어요. 매출이 2조 8,680억 원, 영업이익은 3,771억 원. 이게 직전 분기보다 각각 9%,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62%나 늘어난 거거든요. 네, 이익률 개선이 눈에 띄죠. 네, 특히 LNG 운반선 매출 비중이 전체 상선 매출의 60%나 돼요. 집중도가 상당히 높네요. 네, 예전에 비싸게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는 이익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는 기대도 높고요. 이미 3년치 이상 일감은 확보해뒀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별 회사 실적은 좋은데 시장 전체를 보면 안개가 좀 더 짙어지는 느낌입니다. 시장 상황이요? 네, 당장 올해 전 세계 신규 선박 발주량이 작년의 절반도 안 돼요. 완전 급감했죠. 절반이요? 왜 그렇게 줄었죠? 여러 요인이 있는데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USTR 조사나 십스 액트 같은 거요. 그리고 IMO 환경 규제 강화 같은 굵직한 변수들 때문에 해운사들이 대부분 발주를 미루는 거죠. 소위 wait and see 전략입니다. 관망세군요. 네, LNG 운반선만 봐도 지금 새로 배 지으려면 선가가 엄청 높은데 실제 운송료, 그러니까 용선료는 그만큼 안 오르니까 시장이 좀 위축된 상태고요. 미국 LNG 터미널 가동이나 용선료 반등은 아직은 그냥 기대 단계죠. 다른 선종은 어떤가요? VLCC, 그 초대형 유조선은 노후 선박 교체 수요는 많은데 이것도 미국 쪽 운임이 좀 약하고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고객들이 망설이고 있고요. 컨테이너선은 홍해 사태가 만약 해결되면 그동안 쌓인 배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여전합니다. 그럼 상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중소형 크기의 친환경 연료 선박 중심으로 좀 빠르게 전환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특수선 분야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어요.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찰스 드류함 MRO 사업을 따냈습니다. 네, 그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이게 그냥 수리계약 하나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인 미 해군 함정을 다룰 기술력을 공인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력 입증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여기에 도전하려고 현지 법인도 세우고 정부 지원까지 이끌어내는 등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미래를 위한 포석은 좋죠. 하지만 최근에는 차세대 쇠빙 연구선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도 선정됐어요. 이건 이제 친환경 극지선박 기술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요. 네, 미래 준비는 좋은데 당장 2분기 특수선 실적만 보면 좀 아쉬움이 남아요. 실적이 좀 안 좋았나요? 뭐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그런 영향이 크거든요. 하반기에 다시 좋아질 거라는 예측도 아직은 그냥 전망일 뿐이고요. 그렇군요. 더 신경 쓰이는 건 경쟁 환경이에요. 최근에 다른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
장보고 2에서는 경쟁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거든요. 이게 과거의 독보적인 지위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닌 거죠. 경쟁이 심화되고 있군요. 그럼 해양 플랜트 쪽은 어떤가요? 드르십 성능 개량 공사 마치고 인도하면서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24% 늘었더라고요. 네, 매출은 늘었죠. 요즘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석유나 가스 같은 전통 에너지 개발 수요가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FPSO나 FLNG 같은 대형 해양 설비 시전도 계속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나오션도 이쪽 수주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매출은 늘었는데 해양 부문 영업이익은 오히려 직전 분기 대비 93%나 급감했어요. 93%요? 왜 그렇게 많이 줄었죠?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 이익 개선 속도가 눈에 띄게 더딘 거죠. 그리고 국제 유가 변동성이라는 근본적인 위험 요인도 항상 있고요. 이익 개선이 더디군요. 네. 그리고 신사업으로 보는 해상풍력도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 변화에 너무 민감하고 국내에는 아직 대형 설치선 같은 핵심 인프라도 부족하고요. 현실적인 한계가 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실적 발표 후에 질의응답 내용도 좀 나왔죠. 생산성 관련해서요. 네, 예전에 숙련 인력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인력 충원이랑 공정 개선 노력으로 생산성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과거 손실 관련 충당금도 대부분 정리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어요. 반면에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 특수선 이익 증가폭도 2분기랑 비슷할 수 있다는 좀 보수적인 전망도 같이 나왔습니다. 특수선 이익 개선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요? 네, 특히 2028년 이후에는 주력인 LNG선 건조 물량이 줄어드는 슬롯 공백 가능성도 제기됐어요. 이걸 다른 종류의 선박 수주로 메워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된 거죠. 종합해보면 하나오션이 2분기에 확실히 개선된 실적을 보여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LNG선 중심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조 원에 육박하는 순차 입금과 250%의 부채 비율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거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강화되는 환경 규제, 또 경쟁 심화, 헤쳐나가야 할 파도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와 환경 규제 강화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하나오션이 과연 확보한 기술력과 수주 전략만으로 이 항해를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